투자TV의 한동호 대표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요, 주말 미국 증시가 비교적 좀 큰 폭의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충격적인 수치가 발표가 됐지만, 이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채권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이번 그 7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1%를 예측한 사람들이 80%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잠깐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1% 인상은 정말 극소수의 어떤 의견에 불과했습니다. 1%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단기 채권물, 2년물이 3.3% 이상까지 금리가 폭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거 울트라 스텝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살짝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사실 뭐 크게 밀린 게 없었어요.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미국 증시가 나스닥 지수가 좀 비교적 큰 폭의 반등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악재는 이미 다 이제 내성 생겨 있는 상황이에요. 똑같은 악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악재가 나올 때 또 추가 하락이 나올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처럼 이제 금리의 어떤 우려감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폭은 이제 거의 이제 마무 단계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 되겠고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미국에요. 좀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6월 달에 1% 증가를 했어요. 5월 달은 0.3%가 마이너스죠. 감소했었는데 6월 달에는 이게 다시 1%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금리가 올라가도 소비가 견조하네. 왜 그러냐? 미국은 이제 소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소매 이제 판매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세히 뜯어봤을 때, 큰 호재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휘발유, 자동차, 음식료를 제외했을 때 0.8% 증가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똑같은 양을 사더라도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구매 이런 매출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 그리고 착시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소매 판매가 잘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잘 버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발표가 됐던 게 바로 이제 미시건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가 이제 역전이 돼 있죠. 역전이 돼 있는데요. 이 역전됐던 폭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최근에도 조금씩 이제 최근에도 역전된 적이 살짝 있었어요. 여기 보시 있었죠. 그런데 빨간색이 10년물, 파란색이 2년물인데요. 빨간색이 더 밑에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랬다가 또 금방 회복됐다가 최근에는 10년물, 즉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보다 밑에 위치하는 일자수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상당 기간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더욱 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된다고 생각했을 때 금리 인상 속도를 가파르게 가져가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표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준이 만약에 이번에 발표되었던 CPI 지수만 보고, 즉 9.1이라는 이 수치만 보고 만약에 1% 인상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과거치지 않습니까? 그거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예, 뒤를 보고 운전하는 거죠. 예, 앞을 보고 운전해야 되는데 예, 뒤를 보고 운전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물가 지수는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이제 여러 가지 지표로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유가도 그렇고 뭐 6월 달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려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시건대에서 이번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습니다. 5년 인플레이션 기대가 3.1%였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게 2.8%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호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이 짧게 보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최근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2.8로 줄었고요. 이거 5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계속 3 근처에 있다가 2.8로 줄어들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단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 이제 5.2예요. 그러니까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이실 거고요. 이게 이제 감소하고 있다라는 소리는 연준이 울트라 스텝까지 갈 이유는 낮다. 시장은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대 인플레이션을 산출하는 방법은요. 10년물 국채 금리에다가요.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물가 연동 국채를 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물가 연동 국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했던 만큼 원금을 수정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금을 그렇게 물가 상승만큼 보장해 준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은 우리가 1년 그러니까 1%의 금리로 1,000만 원을 샀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물가가 3% 올랐다라고 하면요. 원금이 1,030만 원에 대해서 1% 이자를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런 국채가 바로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금리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차이를 이제 나오는 건데요.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불과 2, 3일 전에 울트라 스텝, 즉 1%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판단했던 투자자들이 현재는 30%까지 다시 또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제 7월 26일까지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한 그런 발언을 하지 않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 또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제 강달러예요. 미국이 지금 굉장히 강달러에 좀 시달리고 있죠. 물론 강달러가 되게 되면요, 수입 물가 하락 효과는 있어요. 달러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다른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에겐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미국이 최근에 긴축 속도를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엔화, 일본은 금리를 거의 안 올렸죠. 그러니까 자꾸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엔화 가치가 뭐 속수무책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것도 보여줬고요. 유럽도 최근에 보고는 금리가 높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경제도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유로화 가치도 계속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1대1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이제 페리티라고 하죠. 1대1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제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고 했을 때는요. 미국 기업들의 부담이 돼요. 특히 반도체, 뭐 엔비디아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80% 정도가 해외에서 가져오는데 그만큼 이제 해외 그 나라에 있는 통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에게는 일단 강달러라는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재정 정책을 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급격하게 울트라 스텝을 가게 되면 그 충격이
예상보다 강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과거치를 보고 1%를 한다는 것은 향후에 질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0.75를 할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예상해 드리기로 썸머레는 올 것 같다. 즉 8월에서 10월 달까지는 시장이 반등세를 이어갈 것이다. 우리가 이제 반등한다고 하니까 뭐 하루도 안 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점을 조금씩 높여지면서 올라가는 게 이제 반등 자세가 되겠죠. 자,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이제 겨울로 다시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때, 지금 푸틴의 입장의 모습을 본다라면 지금 에너지로 서방을 교란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토에 그 가입되어 있는 서방들의 어떤 그 동맹을 좀 흔들어 놓고자 하는 목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요. 최근에 독일에 우리 이제 노스트스트림이라는 그 가스관을 연결하는데 최근에 잠깐 끊었죠. 이유는 뭐 수리를 한다, 뭐 이런 뭐 교체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만약에 지금 가스를 계속 줬는데요. 그러면 독일이라든가 이런 유럽들이 가스를 비축해 놓겠죠. 그러면 러시아가 쓸 카드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쟁겨놓지 못하게 막아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겨울이 왔을 때 이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무기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고요. 그걸로써 러시아는 협상력을 극도로 높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겨울철 가까웠을 때 다시 이런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또 다시 시장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질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상기후로 인한 흉작,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의 재점화, 이게 됐을 때 다시 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베어마켓 랠리는 8월 달부터 한 10월 달 정도까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보겠습니다. 7월 26일 날 FOMC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블랙아웃 기간이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기업 실적 발표됩니다. 넷플릭스, IBM, 그리고 금융업체들이 발표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JP모건이라던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당연히 나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옐런이 방한을 해요. 그래서 한미 통화 스왑을 재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살짝 들고 있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는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때 두 번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좀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걸 계속 우리나라가 전락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좀 안 좋았던 섹터들이 바로 신재생 관련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플러그 파워라는 수소 관련 종목이 있거든요. 하루에 12%나 폭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도 퓨어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좀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가도 떨어진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이 하고 있는 BBB 법안, 그러니까 신재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초 예산이 되겠죠. 3조 3,500조 원 정도의 이제 법안, 인프라 법안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권 중에서 야당인 맨친 의원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한 투자가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이쪽이 좀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수소라던가 그리고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이쪽은 좀 당분간 조금 관망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외국인들의 포지션, 10거래일 중에 절반을 샀어요. 최근에 들어서 없었던 그런 매수 포지션이 조금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약간 그래도 이 악재가 남았는데 외국인이 오히려 주워 담았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물가 상승률이 9.1% 올라왔다고 하는데 외국인은, 그리고 생산자 물가가 11% 이상 급등했다고 하는데 외국인은 오히려 샀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대금 지금 정말 최악이다. 거래량 평균이 15억 주였어요. 작년에 위에서. 근데 지금 3억 주입니다.
5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거래량이요. 거래 대금을 보면요. 작년 1월 달에 가장 많았을 때가 44조 원입니다. 물론 뭐 24조 하루반이 안 되긴 하겠지만 이게 지금 5조 원까지 줄었어요. 예. 그렇게 되면 거래량 바닥, 거래 대금 바닥, 그러면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항상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은 가장 침체되어 있을 때 또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2012년 7월 달에 코스피 거래 대금이 4조였어요. 이때가 가장 이제 집계되고 나서 가장 낮은 거래 대금을 기록했던 시점이 되겠고요. 이 당시에 거래량이 코스피 2억 5천만 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엄청나겠죠. 우리가 거래량 많을 때는요, 어쩔 때는 한 종목에도 2억 주씩 거래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코스피 전체가 2억 5천만 주. 지금도 코스피 다 합쳐서 3억만 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엄청나게 빠져 있죠. 지금 현재 파동을 보시게 되면 3단 파동이 지금 진행되어 있는데요. 일단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다면 2600선까지는 일단은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 지수도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3,000포인트 전후 12,500에서 13,000포인트까지는 반등 여력이 좀 있을 것이다.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돈마루TV 한동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